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strategy, strategy를 공부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러닝 학습 스타일을 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strategy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일이라는 것은 individual를 구분할 수 있는 general characteristic이에요. 그쵸? 그래서 각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학습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내가 어떤 러닝 스타일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 친구랑 다른 러닝 스타일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어떤 스페시픽한 타스크에서는 똑같은 전략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스크는 개인이 내가 within each individual 각각 개인이 안에서 타스크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 있는, 달리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우리는 strategy라고 해요. 그래서 strategy는, 스타일은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voluntary든 voluntary가 아니든,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predisposition이에요. general characteristic of individual이에요. 하지만 strategy는 conscious한, goal-driven 된 것을 우리는 strategy라고 해요. 내가 어떤 타스크냐, 내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러닝 타스크가 어떤 것이냐, 이 러닝 타스크를 facilitate 하기 위해서 strategy A를 사용할 수 있고 strategy B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학습할 strategy는 learning strategy, communication strategy 학습할 거예요. 이 strategy는 내가 input을 할 때 필요한 거, 또 내가 output을 할 때 필요한 거. input이라는 것은 listening이나 reading을 말하는 것이고요. output이라는 것은 speaking이나 writing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input이나 output을 할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learning style, communication strategy, learning strategy, communication strategy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rategy는요, 정말 good language learner의 특성이에요. 정말 좋은 학습자들은요, strategy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말 좋은 학습자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친구보다 내가 왜 똑같이 2시간 동안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냐? 스트래터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러닝 스타일에 맞는, 내가 주어진 타스크에 맞는 스트래터지를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래터지는 정말 본인의 스타일에 맞고 타스크에 맞는 스트래터지를 본인이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이런 스트래터지, 저런 스타일, 여러 가지 스트래터지를 찾아서 자기만의 their own way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언어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고 크리에이티브하게 언어에 대한 감각, feeling을 느끼셔야 돼. 내가 언어를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요, language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이런 감각을 느끼시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practice에 대한 opportunity를 끊임없이 만드셔야 돼요. 내가 24시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language learning에 대한 opportunity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opportunity가 1시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10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그죠? 내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opportunity가 얼마나 있는지 끊임없이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uncertainty, 내가 불확실해? 그거를 내가 적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항상 이거만 fluster 되면 안 돼요. 당황하고 이러시면 하면 안 돼요. 내가 uncertainty 하더라도 그것에 적응해서 opportunity를 가지고 끊임없이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만의 mnemonics가 있어야 돼. 나만의 암기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에러 충분히 가능해요. 에러 없이 어떻게 언어 학습돼요? 에러는 언어 학습에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에러를 충분히 가지고 자연스럽다라고 느끼시면서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linguistic knowledge, 내가 가지고 있는 first language linguistic knowledge 있잖아요. 그거 충분히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어진 contextual cue, 내가 가지고 있는 cue를 충분히 활용하세요. 그리고 guessing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가 추측하는 거, 내가 잘 모르는 거 guessing 해가면서 학습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는 청크로 공부하는 거예요. 단어, word by word 하면은요, 너무 오래 걸려요. phrase로 공부하세요. 덩어리로 공부하세요. 그리고 certain trick, 이게 strategy거든요. communication strategy거든요. trick 사용하세요. production strategy, output strategy예요. 좀 이따 할 건데요.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filler 사용하면 돼요.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버는 strategy 사용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communication strategy인데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strategy는 보통 learning strategy예요. metacognitive strategy가 있고요. cognitive strategy가 있고요. social affective strategy가 있어요. metacognitive strategy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학습에 대해서 내가 전략을 세우는 거야. metacognitive는 초인지 전략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learning strategy 하면 보통 repetition하고 resourcing하고 translation하고 note-taking하고 keywording하고 influencing 하는 cognitive strategy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반면에 metacognitive strategy는 이런 cognitive strategy를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것을 metacognitive strategy라고 해요. 계획을 하고 이런 전략을 사용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잘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잘 사용을 했는지 평가를 하는 strategy를 우리를 metacognitive strategy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계획 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잘 계획 세워서 내가 잘했는지 또 평가하고 잘했어. 그래. 다음엔 이렇게 해야 돼. 끊임없이 이런 체계적으로 전략을 짜고 내가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이런 strategy를 우린 metacognitive strategy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학습 전략, 이걸 cognitive strategy라고 하고요. 그 cognitive strategy를 사용하면서 끊임없이 남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학습을 잘하려면 우리 성격 좋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학습도 잘해요. 왜냐면 이런 환경에 있어서 social affective strategy를 사용하거든요.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cooperation을 해요. question을 해요. clarification을 위한 퀘스천을 해요.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social affective strategy를 잘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린 것은 communication strategy예요. 언어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communication strategy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avoidance strategy예요. avoidance strategy는 뭐지? 피하는 전략이에요. 근데 이 avoidance strategy는 사실 좋지 않은 strategy예요. 내가 잘 모르겠으면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전략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syntactically, lexically avoidance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예를 들면 I got lost란 말을 해야 돼. 내 길을 잃어버렸어. I got lost란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내가 모르겠어. 그러면 syntactically, lexically 내 그 말을 피해서 다른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I lost my road.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길을 잃었다라는 syntactical, lexically different한 phrase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lost my road 하니까 이제 상대방이 What? You mean you lost your road? Yes, I got lost. 라고 syntactically, lexically 그 phrase를 avoidance 해서 다른 말로 사용을 하는 것가 되겠고요. rally란 말이 생각이 안 나. 그러면은 다른 말로 hit the ball이란 말 하는 거예요. topic avoidance. 누가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별로 나 그 토픽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말로 내가 그 토픽을 avoid를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스트래티지가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꼭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compensatory strategy예요. 보상 전략인데요. 이 compensatory strategy는요. 내가 missing knowledge,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missing knowledge를 compensation을 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compensatory strategy예요. 138페이지 보면 전략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3번부터 13번까지 쭉 나와 있어요. circumlocution이라는 것은 뭐냐면 돌려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bottle opener 이죠. 병따개 있죠. bottle opener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야 돼. 그런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 뭐지? bottle opener가 뭐지?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You know the thing you open the bottle with the cork. 이런 거 cork bottle open하는 거 있잖아. 그거. you mean bottle opener? 돌려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approximation이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면 sailboat란 말을 해야 돼. I went to the beach and I saw the sailboat. 나 sailboat 봤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럼 그거 비슷한 단어 10이라고 쓰는 거지 뭐. 그 다음에 use of all-purpose word라는 것은 뭐냐면요. all-purpose word. 그냥 내가 단어 생각 안 나면 stuff란 말 쓰는 거예요. You know that stuff. I had lots of stuff. You have lots of stuff. I understand. 하면서 stuff란 말은 뭐야? 그거 있잖아, 그거. 이런 말 할 때, the things. You know, the things, I left on the table. 내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the things, the stuff. 이렇게 해서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missing knowledge가 있어. 그거 단어 몰라. 그러면 이렇게 all-purpose word 사용하고 circumlocution, approximation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word coinage 뭐냐면요. 되게 재밌어요. 내가 단어를 몰라. vegetaria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어. 나는 채식주의자예요. vegetarian이야. I'm vegetarian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단어가 생각 안 나. 그때 피아노 치는 사람 피아니스트라고 하고 바이올린 치는 사람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해요. 클라리넷 하는 사람 클라리니스트라고 해요. 그럼 뭐라 하지? vegetarianist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몰라. 내가 vegetarian 단어를 내가 missing knowledge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word coinage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단어 만드는 것이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를 word coinage라고 해요. 이렇게 해도 you mean vegetarian? 라고 충분히 conversation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prefabricated pattern이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pocket English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탈리아 갈 때는 Italian, 그래서 pocket Italian 이런 거 책 있잖아요. 그런 pattern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What did you say? Would you say one more time? Would you speak a little bit slowly? Where did you go? What did you do? What time is it? 이런 패턴 있잖아요. 그런 패턴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 pocket English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non-linguistic signal. 내가 잘 모르겠어. 내가 이걸 모르겠어. 그럼 뭐예요? 마임하고 gesture, body language 사용하는 거야. facial expression. I'm not sure. I don't understand. facial expression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가 한 번 더 설명하겠죠. 그 다음 literal translation. 내가 정말 모르겠어. 그러면 한국말 나오는 거야. 한국말 하다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때도 있어요. 상대가. 그죠? 그 다음 foreignizing. 되게 재밌어요. 이것도. foreignizing은요. 뭐냐면 foreignizing은 외국어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first language에 외국어의 어떤 phonology든 morphology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복수형 미국은 English는 S, ES 이렇게 복수형을 붙여는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말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나 책 테이블에 checks 놨어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book이 아니라 several books라는 얘기예요. 그죠? 내가 책들이란 말을 몰라. 한국말로 책들이란 말을 몰라. 그러니까 I put up some checks.
I saw 저 학생 막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나 학생들을 만났어. 그리고 책을 책상에 놨어. 이렇게 해서 S형을 한국말에다가 붙이는 거야. 그걸 바로 foreigniz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비슷한 게 code switching이에요. code switching은 second language에 나의 first language가 들어가는 거야. second language에 나의 third language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막 영어 하는데 잘 모르면 한국말 쓰는 거야. I put lots of check on my table. 테이블에 이제 책이란 books란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책이란 말 쓰는 거야. 밖에 나가서 놀래? 그러면 do you wanna go outside? 이 말이 생각이 안 나. do you wanna go 바깥에? 말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first language가 second language 안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conversation 할 때 가능해요. 특히 이게 이제 code switching은 바이링구얼한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이 영어로 막 하다가 이제 한국 사람이 나오면 바로 이제 Korean language로 스위칭해서 사용을 해요. 그런 걸 code switch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English 막 사용하다가 Korean people 만나면 바로 한국어로 사용을 한다든지 Korean, American 섞여서 있을 때 Korean, American 막 섞여서 막 사용하는 거를 우리는 code switching이라고 해요. Appeal to authority.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I put some checks. 한국말 rising intonation 하는 거야. 그럼 상대가 이제 이 친구가 그 단어를 모르는구나 라고 이제 인식하겠죠. 뭐 pause 하고 eye contact 하고요. 눈 마주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잘 모르는구나, 잘 아는구나 이런 거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time gaining strategy가 있어요. stalling strategy가 있어요. 내가 잘 모르면 filler를 사용하면 돼요. 응? 내가 hesitation, 미국 사람들도 hesitation 많이 해요. Let's see. Well, as a matter of fact, you know, 이런 거 뭐야? 내가 생각하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내가 이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럼 이런 filler를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compensation strategy. 이런 strategy를 여러분들이 missing knowledge를 compensation을 할 때 충분히 사용하시면 훨씬 더 능숙하게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막 모른다고 해서 그냥 stop 몰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어필도 하고요. 이런 time gaining strategy도 하고요. code switching 사용하고요. approximation 이런 다양한 strategy를 사용을 해서 충분히 conversation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러닝 스트래티지 살펴봤어요. 눈에 보이는 direct strategy, 눈에 보이지 않는 indirect strategy 살펴봤어요. 눈에 보이는 스트래티지는 그 inferencing 하고 note taking 하고요, summarizing 하는 이런 cognitive strategy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렇죠? 그리고 mnemonic을 사용하는 memory strategy가 있고요. compensation strategy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이런 direct strategy 사용할 수 있고요. indirect strategy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metacognitive strategy는 planning하고 thinking하고 monitoring하고 evaluating하는 자기 그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metacognitive, 그다음에 affective, social strategy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서로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상대하고 잘 지내서 모르는 거 질문하고 잘 cooperation하는 strategy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strategy만 잘 사용을 하면요, 정말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language 학습 방법에서 제가 지난 그번에 이제 methodology 한번 쭉 훑었잖아요. 그죠? 뭐 task based instruction, content based instruction 이런 내용들로 다 살펴봤는데요. 더 나아가서 strategy based instruction이라는 것이 있어요. strategy based instruction이라는 것은 뭐냐면 what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how에 포커스를 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어떻게 더 초점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들한테 authority를 다 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다 학습하면 돼.
컨텐츠를 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돼. 대신에 strategy, 어떻게 학습하는지 전략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학습자의 그 이니비션이 낮아지고 리스크 테이킹을 훨씬 더 향상시킬 수가 있겠고요. 자신감을 더 북돋아 줄 수가 있겠고, 그 intrinsic motivation, 그 intrinsic 내재적인 motivation을 발전시킬 수가 있겠고요. cooperative learning이 더 할 수가 있겠고, right brain이 더 활성화될 수가 있고요. ambiguity tolerance를 더 자극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error feedback을 스스로 할 수가 있겠고, 그렇게 하게 되면 personal goal을 세팅을 해서 학생들이 autonomy를 점점 더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strategy based instruction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해나가는 autonomy를 증진시킬 수가 있겠고, 학습자가 학습자 스타일에 맞는 학습 전략을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본인의 러닝 프로세스를 aware, 깨달을 수가 있겠고, 그거를 스스로 액션에 옮기게 되는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trategy based instruction을 한다면, 교수자가 한다면 훨씬 더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랭귀지 러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본인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그리고 본인이 학습하는 과업이 어떤 과업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스트래터지를, 그리고 컴펜세이션 스트래터지를 잘 활용을 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